우선 승리 이후의 대한민국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진다. 그러면 이 글은 쓰레기 글입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이 글은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글이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 뒤에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법치주의자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김학의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N번방 사건이죠. 김학의 사건이나 N번방 사건이나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김학의가 무죄가 풀려나면 N번방도 무죄로 풀려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성폭행하고 약 처먹이고 예 그랬는데 왜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잡아놓고 합니까?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만입니다. 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노회찬 의원이 그랬죠. 10,000명만 평등하다고. 이걸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미통당을 싫어하는 이유도 이 두 가지를 전부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무현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실천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노무현을 욕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빠져도 노무현 때문이라는 뭐든지 노무현 때문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때 노무현이 그랬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게 국민의 권리다.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은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때부터 각하라는 단어가 사라졌죠. 각하라는 것은 폐하, 전하, 뭐 이런 것과 같은 대단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권위를 던지고 국민과 함께 했습니다. DJ, YS 뭐 이런 그러니까 지도자급은 이니셜로 이렇게 썼지만 노무현은 그런 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다 던져뻗죠. 제가 추구하는 이념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때 와서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서슴없이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검열을 시켜 모든 국민에게 자기 검열을 시켰습니다. 댓글을 마음대로 적지 못하게 했죠. 또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하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바를 잡아넣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작 전문대 대학생이 그 서울대 나온 사람들 그 많은 청와대를 농락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난 지금 또 이 미네랄바 잡아넣은 거는 정말 이 민주주의의 훼손의 가장 큰 업적이라 봅니다. 자기 욕했던 이 만평가 원주 만화가 만평가가 있습니다.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바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 즉 권력자를 노무현 때처럼 자유롭게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공권력을 대항할 수 없는 국민은 없으니까요. 재판을 한번 하면 저는 재판을 해보진 않았지만 재판 한번 하면은 생업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그거 됩니다. 근데 그 검사들은 자기 직업이 그 재판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깁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법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유도 무너졌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넣었습니다. 옛날에 저기 촛불 집회할 때 도로가에 한 발짝만 내딛어도 다 잡아넣었습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그랬습니다. 결국 김대중 노무현 10년간 맛보았던 민주주의를 기억하는 국민은 촛불로 이 부당한 박근혜 정부를 엎었습니다. 그게 바로 촛불혁명입니다. 저는 이 촛불혁명을 프랑스 혁명보다 더 위대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5천년 역사 사이에도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항고조 유방하고 명태조 주원장, 이 둘 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4.19 혁명, 촛불혁명, 이게 최근 기록입니다. 근대사의 기록이죠. 현대사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런 지금 현재 그 당시 옛날에는 총칼로 막 곡괭이 들고 설치했지만 지금은 로켓, 탱크, 미사일 두고 이래 설치는데 국민이 총도 없이 이렇게 권력자를 바꾸는 경우는 세계 유례사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일이며 또 얼마나 위대한 성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선거는 촛불혁명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180석이 된다면 남북 통일까지는 힘들어도 종전선언까지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가치는 뭐냐? 국민입니다. 어떠한 가치로도 국민보다 위대한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극은 조선을 배경하는 드라마가 많죠. 그 보면 조선은 바로 압록강, 두만강에서 한라산까지를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소국이라고 칭하면서 항상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그래, 이 작금의 시대는 그 소국의 조선의 반쪽짜리 나라입니다. 1500만 명 가족이 국가가 강제로 못 만나게 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바에 왜 국가가 존재한다는 이 말입니까? 제 말은. 가족보다 중요한 게, 국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내 가족을 못 만나게 합니까?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형제를 왜 못 만나게 합니까? 국가가 뭔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70년이 흐른 지금 고작 4만 명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4만 명의 생존자들이. 또 죽기 전에 소원이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거랍니다. 송해 할아버지 아시죠? 이분이 고향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해 할아버지가 바로 북한도 우리나라고 한민족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토착 외구 분단 세력이 인원들 때문에 이랬습니다. 저는 120선 밑으로 쪼그라들어야지 그나마 최소한 과거 동소독이 최소한 통행증 들고 왕래는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통행증으로. 당연하죠. 같은 나라에 비자 끊고 여권 끊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향 한번 밟아보고 죽고 싶다던 그 국민들, 대표적인 송해 할아버지, 고향 땅 한번 밟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뭐 소망이 있다면 자전거 타고 한번 압록강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북쪽에 고향을 둔 90대 할머니 할아버지 한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만약 이념 때문에 내 자식, 내 딸을 영원히 못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국가가 존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가족보다 큰 가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면은 국민보다 큰 가치는 없고, 인간에게 봤을 때는 가족보다 큰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 때문에 목숨도 내놓는 판에 이 사랑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는 지금 우리한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남북 평화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저는 미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쪽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의료 장비입니다. 지금 의료 장비가 다 모자라갖고 지금 늙은 사람은 살리냐 젊은 사람은 살리냐 이런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하루 마스크 생산량이 4천만 개입니다. 그중에 중국이 2천만 개, 한국이 1천만 개입니다. 우리가 더 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로 수출이 안 됩니다. 나머지 1천만 개 갖고 인구 60억, 70억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인도, 프랑스 이 사람들이 1천만 장 갖고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열면 한 달 만에 1억 장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남한의 자금력과 값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면 세계 공장은 중국이 아니라 이 한반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을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그 공장들은 다 도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북한은 틀립니다. 값싼 노동력이니까요. 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망하면 안 되죠. 망하면 안 되지만 그럼 뭐 망한다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든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이거는 제 생각에는 계속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지어놓으면 마스크의 세계 공장은 북한에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스크의 세계 공장은 북한. 왜냐? 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력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 현대가 베트남, 인도의 공장을 이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에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차 타고 1시간 거리입니다. 차 타고. 이만한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꿈 같은 일입니까, 이게. 북한 국민은 남이 아닙니다. 외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주면 우리 국민이 되는 겁니다. 북한을 우리가 차지했다, 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일본이 조선을 차지했다고 하는 거는 전혀 틀립니다. 그때는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하고 같은 핏줄과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와 같은 생각,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과 한국은 절대 섞일 수 없지만 강개토 대왕, 세종대왕, 안중길, 윤봉기, 이순신 씨라는 남한 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만년 역사에 고작 70년입니다. 모든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일제가
조선을 차지했을 때 독립운동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념이 틀립니다. 그러나 그 이념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고려 때 최고 이념은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때 최고의 이념은 유교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불교든 유교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송시열이 상복을 3년 있냐 1년 있냐로 15년간 싸웠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복을 3년 있든 10년 있든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자본주의의 보완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죠. 이거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다들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는 이거 사회주의라고 안 한답니다. 의료보험, 이거 국민건강보험. 지금 우리나라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회주의를. 그리고 한전, 공기업입니다. 공기업도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고. 일본이나 미국, 한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3-4개씩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게 독점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주의가 아닙니까? 무조건 사회주의를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으면 우리가 써야죠. 좋으면. 국민이 삶이 윤택해지고 좋아진다는데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여튼 민주당이 180석이 되면 그날로 바로 이 지지부진했던 이 남북 경협은 일사천리로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개성공단부터 열겠죠. 그리고 철도가 놓아주고, 그리고 곳곳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서 그 북한의 경제를 우리가 지락배락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경제가 나라를 운영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베트남 경제, 삼성이 기침하면 베트남은 바로 쓰러집니다. 경제가 결국엔 권력입니다. 어쨌건 180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고향 땅 한번 밟고 죽고 싶다던 할아버지 할머니 소원 좀 들어줍시다. 그리고 가족 한번 만나보고 죽고 싶다던 그 이상 가족 소원도 한번 들어줍시다. 그리고 한반도가 세계의 공장이 되어서 세계 경제를 한번 주도하는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진짜 독립전쟁과 같은 광복입니다. 진정한 광복입니다. 이번 선거는. 더 이상 이 땅에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